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그리고 또 노인 정형외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 골절, 그리고 이 노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상 예방, 운동, 이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갑잔치 사진이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뉴스에 나온 사진이고 한 1960년대, 50년대 여기 뒤에 보면은 머리 모양이나 옷 입은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환갑만 돼도 60만 돼도 이렇게 잔치하고 장수하셨다고 다 우리가 했고 80년대 저희 할머니도 아마 이때 환갑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를 떠나서 2020년대는 이 환갑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0살까지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지금 바야흐로 이제 노인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많은 활동들을 노인 시대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시대에 노인 정형외과가 그 이제 중요성이 대두돼서 그런 이제 분야를 다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노인 정형외과에서 또 이 노인 골절이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서 그 내용하고 또 이 노인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 낙상과 노인과 운동 또 뭐 골다공증의 치료라든지 근감소증의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운동까지 시간이 되는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노인 정형외과라는 거는 이거는 2021년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생명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인구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서 2021년에는 60세 남자가 앞으로 살 여명이 23.5년. 그러니까 60세가 돼도 살아온 날의 3분의 1을 더 살 시간이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는 28.4년. 그러니까 살아온 날만큼 60세가 돼도 그 반 정도, 살아온 날의 반 정도를 더 살 여명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남자에서 여기 1970년대 요서는 처음에 100명이었다 그러면 나이가 65세가 되면 그 100명 중에 한 50명 이상이 사망해서 남는 수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환갑잔치 할 만하죠. 이제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고 이제 축하해 드릴 만한데, 이제 80세가 되면 10명 중에서 9분은 돌아가셔서 남은 건 1명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21년 이제 몇 년 전만에 최근에 와서는 100명 중에서 65세까지 거의 10명 중에 9분은 생존하시고 이게 80세가 돼도 6명 이상이 살아남아서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서 보면 2021년은 65세가 되면 10명 중에 9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생존해서 80세가 되면 10명 중에 8분이 이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60년대는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2000년, 2020년대 중반에 보면 남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게 70년이 되면 한 50% 정도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면 대부분 노인이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고 뭐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이제 길어지고 우리가 장수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바람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하면서 오래 사는 걸 바라는데 또 사람이 살면서 그렇지만은 않고 여명이 길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노년층에서 병원을 이제 몸이 불편하신가 아프신가 편찮으신가 병원에 어느 정도 진료비를 썼는지 데이터를 보면 1921년에 이제 진료비 총 우리나라에 쓴 이제 의료보험 진료비 중에서 한 45% 이상이 이제 노인 인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진료를 받는데 소비가 됐고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시대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데 진료비는 40% 이상을 쓰고 있어서 2배 이상이 병원 평균 다른 연령층보다 2배 이상의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러면 지금 병원을 이제 몇 분이 가시는지 비용 말고 든 비용 말고 봐도 10대에는 뭐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지만 이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나니까 많이
편찮으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럼 어르신들이 어디가 그렇게 편찮고 하시고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을 이용하시고 어디가 아프신가 이걸 보려면 이제 입원하는 거. 그냥 병원에 가서 약 타고 뭐 그런 거 말고 많이 불편해서 입원하시게 된 계기가 된 그런 병명이 뭐가 있는지 가장 빈도가 많은 것부터 한번 1등부터 100등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백내장도 있을 거고 뭐 무슨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부분, 투석하는 부분, 심장병이 있는, 뇌졸중이 있는, 치매 여러 가지 이런 병명 중에서 입원한 상위, 입원하게 된 원인이 된 병명이 이제 100개를 많은 것부터 따져봤더니 그중에서 근골격계, 우리가 척추, 팔다리, 뭐 관절 이런 데를 봤더니 무릎 관절염이 전체 6등, 그리고 척추 협착 이게 8등, 뭐 허리 디스크 10등. 그래서 이 상위 10개에 척추 관절, 허리 뭐 이런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4개나 돼 있고 전체 100개 중에서 한 19개 정도의 정형외과 질병들이 그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뭐 질병 중에서 이 근골격계가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입원하시고 거기에 불편하신 게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형외과라는 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에 어떤 이제 더 많은 정형외과적인 질병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연령대 특징들이 있어서 치료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퇴행성 그런 관절 질환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쳐서 생기는 노인 골절 이런 걸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된 정형외과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노인 정형외과에서 보는 주로 신경 쓰는 질환들이 일단 퇴행성 질환이 있을 거고 이거는 연세 드시면서 노화가 되면서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척추 협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정형외과는 항상 치료가 필요한 거 골절 다쳐서 이제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상골절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보다는 이제 무슨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을 거고 청장년층들은 주로 이런 것들 없고 주로 외상이 위주가 될 텐데 어른들은 퇴행성 질환하고 어르신들은 외상골절이 주된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무릎 관절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환 중에서 퇴행성 질환이 물론 많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골절해서 이 그 19개 상위 이제 100위 안에 드는 19개 질환 중에 한 보면은 한 8개 정도가 골절이 있어서 이게 퇴행성 질환이 많을 건데 골절도 꽤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일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질환 때문에 오래 입원했는지 그 진료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회복되는데 어려운지를 또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무릎 관절염은 이제 대개 인공관절하고 척추 협착이 있어서 입원할 건 뭐 수술해서 뭐 나사 받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 무릎 관절에 23일 입원해서 844만 원 총 들었다 그러면 대퇴골 골절은 그냥 뼈 부러진 거 뭐 그냥 뼈 부러진 거 그냥 수술해서 낫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입원일이 44일로 이 무릎에 인공관절한 것보다 더 길게 보이고 비용도 1,100만 원 나고 더 많이 들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척추 협착이 12일인데 척추, 요추의 골반 골절은 또 19일 더 오래 입원하게 되고 또 진료비도 더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골절이고 다치면 그냥 요새 기술 좋으니까 뼈 붙여주고 낫고 그러면 다 회복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퇴행성 질환들은 무릎 관절염이 됐든 척추관 협착이 됐든 이거는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어떻게 뭐 막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기술로는 되게 증상의 회복을 가져오고 기능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아파서 못 걸으시던 분들이 인공관절하면 또 안 아프게 걸으실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이 있어서 다리 저리고 뭐 힘든 분들이 수술하고 편해지고 근데 이 외상골절은 우리가 뭐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퇴행성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되게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기는데 그리고 다쳐서 생기면 그 뼈 부러지고 회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르신들은 이 외상이 있고 골절이 있고 제대로 잘 치료가 되더라도 이 회복이 불완전하거나 장애가 남아서 회복이 아예 안 되고 더 어려워지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정형외과, 이 노인에 있어서 노인 연령대에 있어서 이 골절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